지속가능 경영 시대에 글로벌 리딩 기업의 ESG 실천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특히 이번 시리즈는 이제 기업에서 ESG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인데요. 기업 실무자를 위한 ESG 벤치마킹 전략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소니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 소니의 사례를 통해서 지속가능 경영, ESG의 설계도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가능 경영, 영어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sustainability라고 했는데, 이 sustainability가 유럽 또는 미국에서는 ESG라고 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주로 이제 ESG는 이제 금융 쪽에서,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인 기업의 전략에 있어서는 이 sustainability를 어떻게 우리 기업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속가능 경영이든 ESG든 간에 제대로 하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뭐 전략 체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이 지속가능 경영 전략도 체계도가 필요한데, 이 체계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소니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경영, ESG에 대한 설계도 작성 프로세스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지속가능 경영 어떻게 하지? ESG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절차에 따라서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 현황 진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기업 경영, 우리의 뭐 가치사슬, 그리고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이 ESG 또는 지속가능 경영이 요구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 진단이 필요합니다. 뭐 목표는 UN SDGs,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지, 실행에 있어서는 IS 26000 또는 뭐 OECD, UN 글로벌 컴팩트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있죠. 보고는 뭐 GRI, SASB, TCFD, 뭐 또 앞으로 나올 ISSB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한국 ESG 기준에서 하고 있는 KCGS, 그다음에 MSCI, DJSI 이런 이제 보고서 평가 기준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쫙 펼쳐놓고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다,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또 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모, 이거는 뭐 우리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는 X, 이렇게 돼서 이게 동그라미가 전체 지표에 있어서 뭐 되게 많이 뭐 80, 90% 차지하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세모 또는 X가 절반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뭐 참고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런 이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현황 진단을 하면 50점이 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해보면 개선 과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특히나 X 또는 세모로 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과제가 도출된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 없을 테니까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바로 이 중대 이슈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굴까요? 뭐 우리 회사의 고객, 그 다음에 임직원, 주주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주요 이해관계자이죠. 또 협력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이런 지속 가능성 이슈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좀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의견들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슈가 우리 경제, 사회 환경과 상호 영향이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래서 큰 영향을 주는, 뭐 우리 회사가 온실가스도 굉장히 조금 배출하는 회사인데 온실가스 줄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뭐 글로벌 차원에서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별 의미 없는 온실가스다. 대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들 되게 많다라고 하면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뭐 환경적인 이슈보다는 오히려 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노동 문제, 인권 문제가 훨씬 더 우리 회사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한 그 다음 해야 될 것들이 가치사슬, 우리 회사의 가치사슬 전체를 분석해보고 이 가치사슬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가장 물이 많이 새는
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파악해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전략의 연결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위해서 자원 투입의 현실성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현황상 갑자기 우리가 뭐 태양광 발전 단지를 우리나라 전체에 깔아야 되는 정도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성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줄일 수 있는, 즉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부터를 파악하는 효율화 전략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위한 자원 투입의 현실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랑 경쟁하는, 또 우리 산업에서 잘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산업계의 리딩 기업인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이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어떻게 ESG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경쟁사를 분석해서 중대 이슈, 우리 회사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 ESG 이슈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목표를 막 20개씩 이렇게 세우면 그건 우선순위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즘 글로벌 기업들도 그 지속가능 경영에 있어서 목표는 보통 한 5개, 6개 정도, 뭐 영역별로 ESG 영역별로 한 2개, 3개, 많아야 3개 정도를 정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고 마지막은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가치사슬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적용하는 부분들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업의 운영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하나는 상품과 서비스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업 운영적인 측면은 기업의 비전, 미션, 원칙, 정책, 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최고 의사결정, 이사회라든지 CEO가 이런 원칙, 또 비전, 미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실무단까지 내려와서 내재화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무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그것이 성과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운영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상품 서비스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 서비스 자체를 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게 만든다든지, 보다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만든다든지, 자연 중심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재료, 또 제조, 운송,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 거쳐서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 가치사슬 적용입니다. 이 1, 2, 3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잘하고 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소니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니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일본 및 또 글로벌을 대표하는 가전회사 중에 하나고요. 2020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매해에 그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가장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그런 기업들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바로 이 소니가 1위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소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소니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지속가능 경영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즉 운영적인 부분과 상품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이 지속 가능성을 적용한 아주 교과서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의 지속 가능성 전략 첫 번째는 비즈니스 체계와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전략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 첫 번째는 경영 시스템과 지속가능 경영을 통합하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인 거죠.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지 않고 결정한다라고 하면 지속가능성이 실현될 수 없는 거니까,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또 그것을 의사결정 구조를 움직이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원칙, 행동 강령들, 그리고 인권 존중에 대한 부분들, 기술에 대한 부분들,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경영 시스템상으로 통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는 소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회사마다 지금 다 ESG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CSR이라고 하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공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회공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이고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C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니는 이 구조를 이제
지속가능 거버넌스라기보다는 CSR 거버넌스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소니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 및 의결 구조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 예전에는 뭐 지속가능 경영에 관련돼서는 그건 뭐 굳이 이사회에서 얘기해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소니 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이슈들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소니의 CSR 임원을 임명을 하고 또 사업본부 단위의 CSR 실무부서를 운영하고 또 전 세계 지사 단위의 CSR 실무부서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니의 CSR은 사회공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전체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책임을 다하는 구조를 이사회 단위, 또 사업본부 단위, 또 세계 지사 단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의사결정과 실행체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사회에서 이 원칙과 정책과 행동 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도 뭐 윤리 강령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원칙을 잘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건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니도 2003년에 소니 그룹의 행동 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성실성, 준법,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행동 강령을 제정했다가 2018년에 소니 그룹도 이 ESG 시대, 지속가능 경영 시대에 맞춰서 지속가능 경영과 경영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전사 행동 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존중, 노동권 존중, 사회 가치의 실현, 다양성 존중, 소비자 보호, 환경 경영 등 ESG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을 대폭 반영한 행동 강령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권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권 존중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 환경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사회에서는 인권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예 경영 전략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결합을 시켰고요. 특히 그것에 대한 원칙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인권에 대한 UN 비즈니스와 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그것을 우리의 경영 체계로 받아들이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영 시스템에서 임직원 관리, 우리가 HR 매니지먼트, HR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HRM에 있어서도 이제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 환경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핵심 전략 중에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소니 같은 경우는 이 기술 회사잖아요.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UN SDGs, UN 지속가능 발전 계획과 우리의 소니의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SDG 및 ESG 관점에서 3년 내지 10년을 전망하는 기술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인류의 지속가능성, 안전, 보안을 추구하고 자연자원과 환경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로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소니가 많이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어르신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지역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AI 기술이라든지 IoT 기술이라든지 드론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기술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벤처 회사들을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그린 매니지먼트 2025라고 해서 이 환경 영역에 있어서 기후변화 완화, 자연보호, 보존, 그다음에 유해화학 물질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 이런 부분들을 환경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예전에 1990년도 때 이미 글로벌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소니는 90년대부터 이미 소니의 환경 경영 원칙을 발표했고요. 2009년에 유럽 생산 현장에서는 이미 아리백을 달성을 했고 2010년에 이미 로드 투 제로라고 해서 온실가스 제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열렸던 교토 의정서, 교토 이제 그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일본 기업들은 넷제로에 대해서 선언을 하기도 하고 지금 많은 부분들을 실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니 같은 경우는 이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가 또 매우 중요한 그런 그 회사죠. 그래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이 행동 강령, 이 공급망에 있는 협력 회사들이 우리 소니의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업체를 위한 행동 강령을 배포하고 있고요. 또 협력 업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 경영을 잘하는지, 이제 소니는 CSR이라고 얘기하니까 협력 업체의 CSR을 평가하고 조사하고 현장 방문하는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1차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2차 공급 업체에게도 점점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니는 가전제품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 있는 광물, 원재료 사용에 대한 어떤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또 공급망에 대한 분쟁 광물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니의 제품을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입니다. 소니는 한 7가지 정도의 제품을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의 수명 주기와 지속가능성을 결합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 중심 디자인, 세 번째는 유니버셜 디자인, 네 번째는 재활용된 원재료 사용, 다섯 번째는 제품의 경량화, 여섯 번째는 재활용된 포장재, 일곱 번째는 저전력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에 있어서 소니는 첫 번째로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주기 환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개 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품을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스텝 2 단계에서 제품 서비스의 기획과 디자인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재료 제조 단계에서 줄이고 물류에서 줄이고 폐기물 재활용하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크게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환경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소니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요 제품별로 지금 뭐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주요 제품별로 우리의 텔레비전, 우리의 카메라, 뭐 우리의 플레이스테이션, 뭐 게임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밸류체인 단계에서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 얼마나 폐기물질을 배출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줄여가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니가 잘하는 부분은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잘한다기보다는 우리 제품 하나하나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그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이런 환경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우리가 벤치마킹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또 에너지 절감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생산 공장에서 대류 시스템을 이 차가운 공기를 이 밑바닥에서 나오게 해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더운 나라에서는 뭐 1년 365일 에어컨을 돌릴 텐데 이 에어컨을 돌리는 것을 위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돌리게 함으로 해서 공기의 자연스러운 대류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소니는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또 힘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요즘 가전제품에 탄소 필터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탄소 필터가 기존에는 이 코코넛 야자 열매를 태워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코코넛 야자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열대 숲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바로 이 쌀 껍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많은 쌀이 재배되고 있는데 여기에 버려지고 있는 쌀겨를 이용해서 수출 만들어 봤더니 기존의 코코넛 껍질로 수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이제 효과가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대 숲도 지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버려졌던 이런 쌀겨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간 중심 유니버셜 디자인인데요. 인간 중심 유니버셜 디자인 잘 아시겠지만 이게 특히나 사회에 있어서 영역에 있어서 우리 그 장애인, 비장애인 또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 쓸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유니버셜 디자인 또 이
그 인간 중심 디자인인데요. 소니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이라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또 나이가 많든지 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모두가 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원 사용 최소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기존의 플라스틱은 다 석유에서 직접 추출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재활용, 기존에 사용된 플라스틱을 재활용, 재사용해서 만드는 부분들인데, 소니는 특히나 이제 PET 같은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많이 재활용이 가능하게 했지만 폴리 이제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좀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신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TV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많은 부분들의 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또 있는 거죠. 다음으로 자원 사용 최소화입니다. 이 자원 사용 최소화는 소니가 또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인데요. 소니는 옛날부터 워크맨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녹음기를 굉장히 작게 만든다든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 때 작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작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니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요즘 소니 카메라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렌즈라든지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 제품보다 소형, 경량화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자체를 줄이고 또 제품을 가볍게 하면 그만큼 운송하는 데 에너지가 더 들겠죠. 그리고 작게 만들면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 물류 공간도 줄어들고, 이런 어떤 소형화, 경량화라고 하는 소니의 핵심 역량을 ESG와 연계해서 자원을 최소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또 환경 보호에 또 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다음으로 이 포장 상자의 개선입니다. 특히나 이제 환경 경영을 얘기할 때 아주 거창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소니가 하고 있는 포장 상자의 개선 전략인데요. 특히 일본 기업들은 기존의 문제를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해서 하는 이런 개선 전략에 매우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이제 그 홈시어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홈시어터 제품에 대한 것을 네모난 박스에서 빈 공간을 줄여서 마치 테트리스처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줄이게 되면 종이도 줄게 되고 또 저장 공간도 하나 쌌던 공간에 두 개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물류를 위한 장소, 그다음에 물류를 위한 어떤 트럭, 또 물류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자체를 소소하지만 개선해서 이렇게 하고, 박스도 종이 박스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박스로 바꿔서 재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포장 상자의 개선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전제품 회사들도 요즘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포장 상자부터 좀 쉬운 것부터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니의 지속가능 경영에서 또 반드시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가치사슬의 환경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아마 글로벌 제조회사 중에서는 탑 클래스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건데요. 바로 이 생산 단계, 원재료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협력회사, 그리고 소니 자체의 회사, 그리고 이것이 운송 배송되는 거,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콥 1, 2, 3에 대한 이런 환경 정보를 굉장히 측정을 잘해서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결국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지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어떤 부분에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을 소니가 잘 하고 있다. 저는 ESG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현황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현황 진단을 함과 동시에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는 것이 정말 ESG,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니의 지속가능 경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이 지속가능 경영의 설계도를 잘 그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ESG, 지속가능 경영의 설계도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현황 진단을 하시라. 그래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2단계는 중대 이슈, 개선 과제가 되게 많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즉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3단계는 그것을 비즈니스 가치사슬, 크게 보면 기업 운영과 상품 서비스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먼저 기업 운영에 통합하는 부분들은 소니의 사례를 보면 기업 거버넌스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와 지속가능 경영을 통합을 하고 원칙과 정책을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 강령, 인사, 인권 정책, 공급망 관리 정책을 지속가능 경영의 요소들을 넣어서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핵심 전략, 즉 소니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전략인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든지 환경 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이제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제품 전체, 그냥 어떤 한 부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폐기 단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인간 중심, 바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 그리고 장애, 비장애, 노인, 아이, 여성, 남성이 모두가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또 가볍게 만드는 것, 또 작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 절약을 하고 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상품의 포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이런 또 전체적인 이 제품의 환경성을 높이는, 이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니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글로벌 리딩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ESG, 오늘 소니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가까이 일본에 있는 기업인데 글로벌 수준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소니를 따라서 우리 설계도 잘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